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7월 27일 1953년 67년 전이죠. 당시 6.25 전쟁이 정전협정을 발효된 날입니다. 북한에서는 전승기념일이라고 하는데 그건 헛소리고, 어쨌든 월요일마다 보면 리얼미터가 보면 YTN 하고 YTN의 의뢰를 받아서 전주했던 그야말로 핫 이슈를 갖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계속 6.17, 또 7.10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았고 국민들을 옥죄고 앉았으니까 국민들이 반발하고, 심지어는 지난 25일 또 지난 18일 보면 계속 연이어서 을지로에서 보면은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본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골기하고 있고, 특히 25일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써붙인 빈 의자에다가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니까 또 리얼미터에서, 이것도 YTN에 이제 의뢰를 받아서 긴급 여론조사한 겁니다만은,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웃기는 소리 마라, 54.5%가 웃기는 소리 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전국 2,500 성인 2,500명을 상대로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서 0.4%포인트가 하락한 44.4로 나왔습니다. 참 444 의미심장하군요. 그 다음에 아니다,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52.2%로 전주에 비해서 1.2%포인트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 지역이었던 광주, 전라, 호남에서 무려 6.2%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67.7, 아직 그래도 높은 편이죠. 그리고 20대, 거의 취업 절벽과 이제는 내 생에 집은 절대 살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있는 20대에서 무려 6.9%포인트가 하락폭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36.8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평균이 44.4%인데 지지가 20대에서 지지율은 36.8%로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무당층. 사실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나중에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내가 여론조사에 적극 응해서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이 얘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의 대깨문이죠. 뭐가 깨져도 문재인 또 민주당을 찍습니다. 반대로 아니다, 나는 미래통합당, 난 지지한다 하는 사람들은 실제 투표 갔을 때 죽어도 미래통합당 찍습니다. 보수정당. 문제는 승패를 가르는 것은, 승패를 갖다가 가르는 것은 무당층, 흔히 해서 스윙보터라고 그러죠. 무당층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당층, 스스로를 무당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층에서 무려 9.6%포인트가 지난주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참 보면 계속 9주째 하락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락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얼미터가 또 보면 500명, 이건 긴급이다 보니까 500명에서 24일 하루 500명을 대상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공감 못한다가 54.5%, 공감한다가 40.6%인데 물론 당연히 세종시와 대전, 충남북에서는 과반 50%를 넘습니다. 그런데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 이게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절반, 약 48%가량이 서울, 경기, 인천에 삽니다. 수도권에서는 공감하지 못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가 62.8%입니다. 더욱 그걸 서울로 압축해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유권자의 한 22, 23%가 삽니다. 서울 유권자는, 응답자는 69.3%, 즉 10명 중에 7명이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나 하지 마라. 옛말에 이런 거 있죠. 미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만 한 번 쓴 말을 또 팔아먹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과거 노무현 후보가 2002년 이회창 후보하고 맞붙었을 때 어떻게 보면 충청 민심을 좀 흔들기 위해서 행정수도 충청도 이전 갖다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어쨌든 충청도에서조차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 고향이 충청도라는 이회창 후보를 눌렀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런 얘기했죠. 내가 수도 이전 갖고 재미 좀 보았다. 그런데 그것이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은 개헌을 해서 헌법 그 한 문항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 이렇게 박지 않는 한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뻔히 알면서도 그 다음에 6.17, 그 다음에 7.10 부동산 대책 실패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이제는 강북에 있는 전셋값조차 10억이 넘는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니까 이제서야 흔한 얘기로 2002년에 한번 팔아먹었던 말을 갖다가 20년 만에 다시 팔아먹겠다고 흔한 얘기 쇼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두 가지만 해드릴게요. 진성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진성준 청와대 비서관도 했고 재선위원인가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방송 유튜브와 방송이 함께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가 꺼지니까 유튜브는 돌아가고 있는데 아유 이런다고 집값 안 잡혀 라고 했다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언론 핑계댔던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말 그대로 앞으로 민주당이 나갈 전략을 갖다 기획하고 그걸 갖다가 구성하는 곳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강력한 부동산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 부동산 민주화를 이루어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입법화하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이 법을 명시한다는 것은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위법했을 경우는 어떠한 형태든지 처벌과 규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1가구 다주택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다 세금으로 그거 갖다 이익을 환수하면 되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침해하겠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발상입니다. 혹시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닥터 지바고 저 의사인 지바고 박사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 돌아오니까 원래 지바고는 어마어마한 귀족 집안이죠. 자기 집이 굉장히 큰 대저택입니다. 돌아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볼셰비키 혁명이 벌어져갖고 자기 집에 17가구가 살면서 다 다 일반 가난한 사람들이죠. 자기 부인은 자식들하고 조그만 방 하나를 갖다가 17개 방 중에 하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진성준 씨 이제는 막갑합니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입법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 190명, 법여권 190명 있을 때 이를 저질러 보겠다 하는 발상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이야기, 진성준 씨의 이와 같은 얘기. 자,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다주택자 혼내주겠다 강남 혼내주겠다 얘기했는데 정작 자기들이 저같이 도봉구에 살거나 아니면 우리 김영광 실장같이 저쪽 인천 부평에 살거나 이랬으면은 또 1가구 1주택이었으면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들 진정성은 있어 얘기했을 거예요. 국회의장 박병석 씨부터 60억에 달하는 저 반포가요 집이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 청와대 참모들 수석들 다 비서실장까지도 보면 강남의 집 한 채, 청주의 집 한 채, 그러면서 청주 집 정리하는 이런 위선에 국민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그걸 아셔야지. 갔다가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강력한 부동산 개혁 입법이 필요하고 부동산 민주화를 위해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입법화하겠다는 그야말로 헌법을 무시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인
사유재산, 우리나라 헌법은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진성준 씨. 우리나라는 볼셰비키 혁명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제발 헛소리 좀 때려치우십시오. 사실 헛소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해찬 대표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4.15 총선 앞두고 부산 가서 초라한 도시라고 얘기했다가 최근에는 물론 뭐 자기는 뭐 이러지를 말 핑계 대는데 말 핑계 대지 마십시오. 평생 30년 정치해온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언론한테 책임 돌리고 그런 비겁한 그런 치졸한 행태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보니까 회의하고 오늘 또 보니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한마디로 그런 정말 천박한 얘기 좀 하지 마라.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당신들이 그따위 행태를 벌이니까 지금 국민들이 나서서 나라가 네 거냐 라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느냐. 좀 자중하라 라고 따끔한 한마디 했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그런 얘기를 했죠. 안철수 대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말의 무게가 천근 같아야 된다. 근데 아무렇게나 내뱉는 대로 쭉쭉 내뱉고 육둥자나 슬슬 써쌌고, 거기다 대통령이란 사람은 SNS 뒤에 숨어서 정작 해야 될 얘기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SNS 뒤에 숨어있고, SNS 할 시간이 있으면은 좀 더 국정에 전념하라. 정말 따끔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요즘 오늘 주제가 아무래도 리얼미터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9주 연속 지지율 하락하고 있고, 또 지금 민주당과 집권 세력이 야심차게 국민들을 갖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도 한 55%가 공감하지 못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특히 서울에 사는 서울 시민의 70%가 웃기는 소리 하자. 제발 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보면 악재가 두 가지가 겹쳤죠. 어제도 방송해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김정은이가 개성공단을 개성을 갖다 완전 봉쇄하고, 탈북했던 강모 씨인가요? 탈북했던 친구가 3년 만에 제일 이쁘게 했는데 이 친구가 코로나가 의심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코로나 청정 국가인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큰일 나게 생겼다 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조만간 아마 청구서를 낼 것이다 이 얘기 했는데요. 이제 어제 말씀드린 요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청구서도 청구서지만 무슨 북한하고 우리 무슨 안방 왔다 갔듯이 안방 건너방 왔다 갔다 하듯이 해도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은 몰랐습니다. 한마디로 경기에 실패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엄중 물어야 되는데, 이것도 곧 어떠한 형태로든지 문재인 대통령 또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에 반영될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죠. 그동안 추미애 법무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언유착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한동훈 검사장, 그 다음에 채널A의 이동재 기자를 엮어서 윤석열을 찍어내려 했는데, 어머머 하다 보니까 이번에 KBS가 결정적 오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스모킹 건이라고 냈고 자신만만하게 냈죠. 끝났다, 이제 한동훈 끝났다, 윤석열 끝났다 라고 스모킹 건을 냈는데, 이동재 측에서 실제 녹취록을 딱 갖다 대니까 없는 소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설의 제공자가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고위 간부가, 그러니까 KBS도 예를 들어서 부장검사나 그보다 높은 사람이 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거니 하고 질렀다가 완전히 개망신당해서 하루 만에 고개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얘기했고, 거기에다 또 뭐가 나왔죠? 이번에 검찰이 이동재 기자한테 압수했던 노트북과 핸드폰, 그거는 수색 영장 없이 마구잡이로 뺏어간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결정 났기 때문에 그동안 검언유착의 증거라고 자기들이 이리저리 누더기같이 내밀었던 그 증거조차도 몽땅 무효가 된 겁니다. 왜?
다 잘 알 겁니다. 법조하시는 분들. 독수독과입니다. 영장도 없이 어떻게 사람 핸드폰하고 노트북을 갖다가 뺏어갑니까? 자,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 점점점 사면 초과로 빠져들어가는 가운데 잘못 인정하지 않고 계속 옹색한 변명,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니까 추락하는 것은 더욱더 날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